며칠 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반응 꽤 좋은 편인데 네. 부동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규제가 과도한 규제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바람직한 내용이겠죠. 근데 저는 조금 한 가지 의문이 하나가 드는 게 거기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도한 규제가 이것뿐만이 아닌데 다른 것들은 좀 해제를 해주기보다는 이거 위주로 해제를 해줬다? 그러면 분명히 다주택자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한다. 이게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그 규제가 일부분만 해제되고 사실상 많은 분들이 원하는 나머지 규제들이 그렇게 쉽사리 해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그 다주택자들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이참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메리트를 주는 것 같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목적이 조금 더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정부는 규제 해제를 언급하면서 시장 정상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공식적으로는 시장 정상화를 언급했을 뿐 목적은 다르다고 봐요. 왜냐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됐다? 물론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관련된 어떤 그 혜택도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근데 사실 이분들이 이 물건들을 팔았을 때 결국에는 다음에는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싶을 건데 그 사고 싶은 것에 허들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가 제대로 해제를 시켜준 것도 아니고 물론 일부는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나왔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규제 해제가 되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가 말하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두 개를 해제하는 게 순리는 맞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취득세를 풀게 되면은요, 다주택자들은 기존 매물 팔고 수익이 날 만한 좋은 매물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구입하게 될 것이고, 그쪽 시장이 불안이 조성이 되겠죠. 그런 상황을 정부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거는 정부가 말하는 시장 정상화 또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는 명분일 뿐 사실상 공급이 부족한 현재 시장에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여요. 다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나 일시적 2주택자 규제 완화 같은 부분이 그래도 유리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확실한 기회 또 좋은 기회는 없어요. 근데 저는 시장을 볼 때 항상 내 입장에서 보지 마라. 3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유리하죠. 근데 문제는요, 내가 그래서 물건을 내놨을 때 팔려야 그 결과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요즘 분위기상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 매물을 내놓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는 물량들은 매도량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텐데 결국 내 물건과 다른 물건이 합쳐지면서 매도 경쟁이 발생하게 될 거고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맞는데 가격 조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또 3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기는 좋은데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매수자 입장에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장 떨어지는 상황의 느낌이 들 때 사겠느냐고요. 한 번 더 기다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그러면 또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만 보고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도 가격이 낮아지면은 매수하려는 심리가 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하려는 심리가 들면은 가격이 오르는 것들은 아주 당연한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이제 어쨌든 시장 안정이 목적이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근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나왔던 주된 목적은 결국 시장의 안정이거든요. 근데 수요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세 중과 유예 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왜 살려고 했더니 취득세가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될 테니까. 이 녹화하기 바로 직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한테 취득세를 조금 감면해준다 줄여준다 이런 얘기는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결국 다주택자가 또 집을 사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들은 허용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 범위 안에 있으니까 해주겠는데 다주택자들은 안 하겠다? 결국 매수하려는 심리들은 분명히 조금 늘어나는 건 맞겠지만 다주택자들은 막는 거고요.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나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규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DSR 규제예요. 그리고 또 15억 이상 대출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가려고 해도 지금 현재 15억 이상 대출 금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한 좋은 상급지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쪽에 좋은 상급지가 올라갈 수 있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게 되고 결국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시장 부분은 안정화가 되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모든 동네가 다 그래서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사회 초년병들이나 무주택자들이 그래서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DSR 규정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6억 이하, 6억 전후의 아파트 가격이 움직인다든지 틈새 시장은 살아나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올랐던 그런 지역들의 어떤 불안감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수 심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는 다주택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크게 늘어나는 것들을 이런 허들로 지금 다 막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내용만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수능 문제 풀 때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부분이 떨어진다가 조금 맞는 거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선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공급 부족 현상이 쉽게 해결된 상황 아니고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전 정부가 만들어놨던 임대차 3법 이것 때문에 올 하반기에 그 전세 가격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잖아요. 사실 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삼중거래이라고 해가지고 갱신 매물과 그 다음에 신규 매물과 그 다음에 적정 이제 협의된 매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중 매물이 존재하는 한 전세 가격의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다 안 내놓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얼마나 많이 내놓을 수 있는지도 사실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고요. 그래서 큰 틀로 보게 되면은 거래가 좀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허들로 인해서. 하지만 이런 뭐 공급 부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생각하게 되면 소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면은 약간 좀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희망회로 속에서 약간의 부비 트랩 같은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서 정부의 의도가 뭔지 좀 보고 그리고 지난 2020년, 21년의 과도한 상승까지는 기대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일단 사이클상으로 말하면 상승 후반부예요. 상승 후반부는요 무조건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샀고 수요도 많이 늘었었고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의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추가 구입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리스크보다는 매도하셔야 된다면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산 재분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매번 오를 것을 찾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또 정부 정책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안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서 취득세 완화를 한다든지 그 밖에도 종부세 기준을 조금 올려줄 수도 있고요. 또는 10억 이상 대출 금지 같은 이 허들들을 조금씩 해제할 수도 있겠죠. 이 여부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상급지 이동이 가능해질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정부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상급지 이동을 갖다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올 하반기까지는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주택자들은 너무 급해요. 또는 아니면 아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수익을 얻을 수가 없고요. 너무 욕심을 부리고 큰 수익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시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종잣돈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종잣돈, 그 다음에 현재 그 대출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싼 곳은 못 가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6억 전후의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그래도 많으니까 그 아파트를 한번 보시고 출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에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든지 그 밖에 호재가 가까운 시기에 실현될 곳이라든지 그 지역의 노후도가 심해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만한 곳, 이런 곳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큰 욕심보다는 이곳들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나 사회초년생들이 지금 DSR로 집을 사려고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혹시 이 DSR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은 또 이런 무주택자나 사회초년생들한테 좀 기회가 많이 열릴까요? 기회가 열리겠죠. 근데 지금 현재 DSR을 건드리지 못하는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지금 DSR, 그러니까 LTV는 풀어줬는데, 풀어주려고 하는데 DSR을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동산 여부와 상관없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에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DSR을 일단 1차적으로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뭐 금융위기 같이 또는 뭐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게 되면 가계부채가 커진 상황에서 연끌에 하셨던 분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전의 사례에서도 보게 되면 2008년도 그때 7년도 요때 가장 많이 대출을 끼고 살아갔다가 하우스 푸어가 되신 분들을 보게 되면 30대의 비중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부가 저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DSR 규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DSR 규제는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지면 이분들한테는 풀어주는 방법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안 건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은행 쪽에서 하는 게 예전에는 없었던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도 30대 뭐 이런 분들, 사회초년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못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조금 분위기가 괜찮다 싶으면 풀어주는 방법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때는 충분히 상급지로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죠.